명예훼손죄 마무리, 오늘 마무리 짓지는 못하겠다. 워낙 유명한 판례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명예훼손죄 다 마무리 못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요거 안겠지? 약속? 지운다. 자, 13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일단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으니까, 객관적 구속요건의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외부적 명예에다가 현관펜, 그 다음에 주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명예, 법인도 명예가 있다라고 했다. 명예의 뭐 쓸데없는 말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연부한 명예 주체 이미 다 정리됐잖아. 자연인인 우리 사람 당연히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법적으로 명예를 갖다가 부여해 놓았고, 그래서 자연인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그 외에 일반적인 뭐 사교 모임들은 명예라는 게 없습니다. B번, 자 C번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모욕죄가 될까? 서울 시민들 여러분들 전부 다 또라이. 그럼 맞아 죽겠지. 맞아 죽지만은 나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 왜? 야, 서울 시민, 서울시가 소규모야 대규모야? 엄청난 대규모지. 몇만이고? 천몇만? 맞나?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전부 다 또라이 이렇게 말하면 피해자가 불특정이야. 근데 이제 여기 강의실 내에 있는 사람들 또라이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피해자 특정, 나는 모욕죄로 감옥 갈 수도 있어. 예시를 든 거다. 자, 그다음 D번, 사자도 명예죄 주체가 명예죄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봐야 될 내용.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핵심 판례. 자, 현관펜 집합적 또 명사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라고 적어라. 집합적 명칭 또는 뭐 좋아 명사나 명칭이다. 자, 똑같은 표현이니까. 자, 집합적 명사 현관펜. 그 세 번째 쪽 겉머리 봐봐. 당의 표현이 특정인 현관펜, 명백 현관펜. 그 밑에다 적자 피해자 특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적어야지. 명백한 즉 피해자 특정인 그 기준은 뭐야? 단체가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라고 적어두면 되지. 그 단체 규모가 소규모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무슨 사건? 딱 하나 있지. 무슨 사건? 3.19 동지의 사건 적어두면 더 좋고. 그 다음 가, 나, 다. 보지 마라. 심심할 때 소설책 읽듯이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동그라미 기억. 아까 법조문에서 공연이라는 단어를 체크했었지. 그게 바로 공연성 요건이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지만은 확인학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 공연성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현관펜. 이런 상태여야지 피해자에게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B번 봐봐.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인, 즉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성이 있는 거지, 굳이 모든 일반인이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있다 없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자, 한번 물어보자. 갑이라는 애가 A라는 1인이야. 1인. 1인에게 아까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표현, 즉 B 동성애자다. 모텔에 가서 남자하고 뒹굴었다. 이렇게 이런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말을 했다면 요 들은 사람은 1인이지. 들은 사람은 1인이라 하더라도 그 말한 장소가 서울시, 뭐 부산시 등등이라면,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다. 한 사람만 들었는데 어떻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까? 왜? 얘는 입이 있나 입이 없나? 입이 있지. 주둥아리. 주둥아리라면 알지? 좀 더 줄일까? 부산말로 주디라고 하면 알아듣냐? 진짜? 내가 이제 널리 부산말을 갖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전파시키고 있는 그런 뭐 전파자인 것 같은데 사람은 입이 있잖아. 입은 항상 나불대기 마련입니다. 나불대기. 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또라이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지. 또라이란다 뭐지? 기가 아니다. 하여튼 화병으로 막 하여튼 뭐 아주 막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놈이 한 놈 있었잖아. 봐라. 입이 건질거려서 못 참아 보통 사람들은. 자,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1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줄이자. 입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말 할 거야.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1인한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가 곧 공연성이 있는 경우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파 가능성 이꼬르 공연성 같은 단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전파 가능성으로 물어보든 공연성으로 물어보든 인정된다 이 말은 처벌된다 이 말이고, 부정된다 이 말은 불처벌된다. 됐지? 자, 이제 그 말인데 한번 보자. 세 번째 줄 봐봐. 그 동그라미 B 세 번째 줄자. 즉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에다가 줄박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현관펜 전파할 가능성 현관펜 대부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자 현관펜 공연성을 인정하자. 현관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이론 아닙니다. 우리 판례야 판례. 판례가 독일의 요 이론을 따왔기 때문에 이미 판례 진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론처럼 생각하면 안 돼. 판례입니다. 우리 수험생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전파 가능성 이꼬르 공연성, 공연성 이꼬르 전파 가능성. 인정이 될 때만 처벌이 된다. 그런데 자 원칙 단 1인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인정이다. 기억해라. 그 다음 이제 판례 읽는 요령을 가르쳐 줘야지. 자, 원칙적으로 이제 1인한테 말하면 이제 전파 가능성 인정이지. 자, 근데 이제 인정되지 않는 거 볼 겁니다.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공연성 인정되는 것을 갖다가 치열하게 암기할 필요 있나 없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누군가한테 알렸어. 누군가한테 뭐 1인이든 뭐 여러 사람한테 알렸어.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적이지. 그런 경우만 이제 치열하게 암기하는 거지. 자, 이제 내가 공식 팁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여러분도 손해다. 몰라.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 줄걸? 왜? 내가 그 십몇 년 동안 고시촌에서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자빠졌거든.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알렸단 말이야. 근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제 팁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용어 정리 좀 하자. 명예훼손 내용을 말하는 사람, 고지자. 그 말을 듣는 사람, 고지의 상대방 또는 줄여서 피고지자. 뭐 협박죄에서도 고지 상대방이 있었으니까 고지 상대방이다라고 하자.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자. 자,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하고 정리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경우. 자,
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딱 그렇게 수사를 좀 해보니까 얘하고 특별한 관계야. 즉,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B는 A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A는, 즉 고지 상대방은 저 피해자의 엄마라 이 말이지. 이런 관계임이 밝혀져. 즉,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 아들 동생이 잘한다.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엄마가, 와, 내 아들 동생이 잘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냐? 그렇지. 그게 인지상정이다 이겁니다. 그지? 아니, 자기 아들이 동생이다 이 쪽팔리는 사실을 엄마가 동네방네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와 고지 상대방 간에, 자, 이제 공식 팁이다. 친한 관계, 친척 관계, 친밀한 관계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친관계였다면 공룡성 인정 부정, 그것은 곧 공룡성 부정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어떤 판례 중에 희한해. 분명히 한 명 또는 두 사람 이상한테 말했는데 오씨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공룡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아주 친관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만 현관편으로 팍팍 쳐놓고 암기하면 된다. 됐지? 그 다음, 보통 이제 친관계는 요쪽만 따져주면 돼. 한 99%가. 근데 간혹 가다가 얘하고 친관계인 경우에 공룡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극히 예외인데, 뭐 상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이 두 사람 간에 친관계가 보이면은 상식적으로 공룡성 부정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경우, 고지자와 고지 상대방이 이제 아들 엄마 관계. 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들이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왜? 이웃에 사는 그 옆집 총각 있잖아. 그 옆집 총각 사실 동생의 자리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말아.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동네방네, 야, 옆집에 사는 총각 B가 동생이 잘합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누가 감옥에 가냐? 얘가 감옥 가. 그걸 원하겠냐? 엄마가. 그렇지. 상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한 3건, 4건 정도밖에 안 돼. 그 위에는 전부 다 이쪽이고. 자, 이렇게 극히 아주 예외적으로 고지자와 고지 상대방이 이렇게 아들, 엄마처럼 친관계인 경우라면 이건 역시 공룡성 부정이다. 됐나? 자, 우리 수험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하고 또는 얘하고 하여튼 친관계, 뭐 친척, 친구라도 친이잖아. 그지?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전부 다 친관계다라고 하고 무조건 공룡성 부정으로 찍으면 돼. 예, 전파 가능성 부정이니까. 됐어? 예. 그러면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 어디냐 하면은, 그 135페이지 핵심 판례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핵심 판례 보면 2번, 1번은, 이게 1번 봐라. 1번은 원칙적으로 1인한테만 알려도 전파 가능성 인정이라면서, 그지? 그러니까 별달리 친관계가 안 보이면은 전파 가능성 인정, 저 공룡성 인정이라니까? 이런 걸 암기하면 안 돼. 그 밑에 2번,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례, 요걸 암기해야지. 자, 일단 니은부터 보자, 니은부터. 피해자 동그라미. 피해자. 와, 잡아. 동업관계에 있고, 자, 친한 사이인 사람 동그라미. 밑에다 적어라. 고지의 상대방. 이게 피의자의 험담을 한 경우. 자, 친관계야, 비친관계야? 친이야, 비친이야? 피해자하고 고지 상대방은 친한 사이란다. 친에다가 현관표 쳤나? 친. 그러니까 공룡성 인정 부정.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거 기억본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특수한 관계라서 친관계야. 자, 왜 그런지 보자. 현관편. 학교법인 이사장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에다가 현관편.
학교법인 이사장. 피해자 동그라미 딱 쳐라. 학교법인 이사장 밑에다가 적어라. 고지의 상대방이야.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란다. 이 어떤 사람이요, 학교법인 총책임자, 학교법인 이사장한테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적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야. 교사. 자, 근데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사실을 갖다가 적은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은, 자, 이 교사가 성범죄 전과 교사래. 성범죄 전과 교사가 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얘한테 보낸 거야. 얘한테 보냈어. 물어보자.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그 학교의 그 교장 선생들은 이런 자기 학교에 이런 아주 비리교사, 성범죄 전과 교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냐, 꽁꽁 숨기는 경향이 있냐? 자기 학교 비리를 숨겨. 이번에도 봐, 뭐 서울 모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추문 사실이 있어. 뭐 선생들이 애들 건드리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 그런 사실을 갖다가 공개를 하든가? 아니죠. 숨기다가 골마 터지잖아. 숨기다가.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학교법인 이사장은 만약에 이 뭐 교사 성범죄 전과가 있다 이 사실을 갖다가 학부모들한테 알렸다가 맞아 죽을 거다. 맞아 죽겠지. 그러니까 자, 전파 가능성 인정 부정. 그래서 부정이야. 그래서 그럼 친관계로 몰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번 봐봐. 이거 쉽다. 친척에다가 형광펜. 친비친. 그렇지.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야, 네 친척 걔 있잖아. 걔 동성애자라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친척 친한 사이잖아. 피해자하고 친한 사이인데 그걸 갖다 동네방네 까발리고 다니겠냐.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리얼은 특수한 경우가 미연번 친척 봐라. 그 다음 남편 친이죠. 하여튼 뭐 전부 다 그렇다. 첫 건에다가 현관펜. 시옷번. 친비친. 친. 그 다음에 지어번. 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이제 판례 때 설명할 거다. 다음 편 친구에다가 현관펜. 친구에다가 현관펜.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지어번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자, 고지자는 어떤 남편의 아내고 피해자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 아내하고 남편은 험담이다. 남편은 지금 이혼소송 중이야.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사이가 안 좋겠지. 이혼소송 중인데, 자, 이제 이혼소송 중에 이제 그 남편의 친구가 있었대. 남편의 친구야. 남편의 친구가 판사 앞에서 이제 이혼소송 중인데 당연히 자기 친구 유리한 사실을 진술했겠지. 정인으로. 아이, 제 남편이 아니지. 제 친구는 그 뭐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그런 남편한테 유리한 사실을 갖다가 얘가 정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아내가, 야, 네 친구인 내 남편, 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놈 바람 피고 맨날 나를 때리고 가족들 못 살게 군다. 그런 이제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로 보낸 거야. 자, 친비친. 친구, 친. 그러니까 공연성 인정 부정. 왜 공연성 부정?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그 다음, 이 취업번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냥 한 방에 보낼게요. 그 기자에다가 현관펜, 보도에다가 현관펜. 기자, 보도. 이 참 웃기지. 우리 판례는 기자들을 너무 러브합니다. 기자들하고 사랑하는가 봐. 우리 판례는. 왜냐하면 기자를 무슨 특수한 사람인 것으로 취급해. 자, 가비라는 애가 아까 뭐 동성애자다. 이런 명예훼손 사실을 잡아. 일반인한테 고지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인 1인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인정 부정. 당연히 인정이야.
근데요, 참, 왜 그런지 몰라. 기자들한테 말을 했잖아. 근데 그 기자 1인이야. 1인인데 일반인하고 다르게 취급합니다. 기자들은 아주 과묵하다라고 생각하나 봐. 자, 기자들은 둘로 나눠요. 기자가 그런 말을 듣고 기사로서 보도를 했는가, 보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나눠. 자, 기자 1위는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보도하지 않았지, 아직. 그 말을 듣고 보도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조건 공연서 부정이야. 1인이면은 바로 그냥 공정성 인정하는 판례가, 기자 1위는 특별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면 공연서 부정이래, 무조건. 요 때가 돼야지 공연성 인정이래. 보도를 해야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갑이 비동성애자다라는 사실을 자기 친구 기자한테 말을 했대. 기자한테 말을 했거든. 근데 그 기자가 그 말을 듣고 기사로 보도를 하지 않은 단계란다. 공연서 부정, 무죄. 왜 그런지 몰라. 기자들을 너무 사랑하는가 봐. 내가 생각할 때는 기자가 더 이렇게 나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지? 예. 근데 몰라. 우리 기자들은 아주 과묵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지금 뭐 이 정도 하고, 일단은 136페이지 그 판례까지 오늘 진도를 갖다가 나간 것으로 하고요. 남은 시간 이제 시험 치고 해설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정답 체크하고 해설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에 3번인데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미음 3개입니다.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는 4번에 4번 전부 다 옳습니다. 전부 다 인정할 수 있지. 그 다음 5번에 4번, 6번에 2번인데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 2개입니다. 7번에 1번인데 틀린 것은 기역 1개입니다. 8번에 1번인데 옳은 것은 디귿 1개입니다. 그 다음 9번에 3번인데 옳은 것은 리연, 디귿, 리얼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1번 보람의 병원 사건 저번에 한번 풀어봤었나? 부작위 할 때 한번 풀어봤었지. 근데 살인죄 판례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자, 보자. 개수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잖아. 자, 보자. 틀린 것은 기억번 틀렸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자,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 밑에다가 5.2kg 태아 시기였지. 근데 이때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경찰관들이 주장한 거야. 근데 우리 판사들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그렇지. 살인의 범위를 부인할 경우 살인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예, 눈 보이게 증명할 수 없어.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라고 왜 암기하냐? 5번째 쪽 겉머리 봐봐. 종합에다가만 동그라미. 누구 마음대로다 이 말이야. 판사 마음대로. 예,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냥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법조문 문제인데 암기해두면 좋을 겁니다. 자, 살인범죄들 중에 예비업무 처벌하는 범죄는 딱 3개입니다. 살인죄를 기준으로 살인죄보다 형이 중하거나 살인죄를 기준으로 형이 동일한 경우 딱 3가지밖에 없어. 자, 그럼 살인죄 처벌하고 살인 예비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가 무슨 죄? 존속살해죄 있고, 그 다음에 살인죄하고 형이
동일한 죄가 하나 있었지. 위계 위력에 살인죄였습니다. 그 세 가지만 살인범죄류 중에 예비연모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이렇게 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영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연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리얼범 맞지? 예, 분만개시시가 곧 사람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연범 봐봐. 살해 한자 동그라미 살인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죄,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지. 행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번 감남이지. 감남 동그라미. 자, 감남. 남자가 영아를 살해하면은 선분한 상태에서 죽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맞네. 그 다음 2번 업무사건 치상 X. 그 다음에 낙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봐봐. 배출 결과,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 낙태했을 때는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지? 즉,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면 바로 기수입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자. A. 생모 동그라미. 생모는 인지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무조건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3번에 1번. 이런 거 왜 외우는가 모르겠다. 외우지 마라. 자, 오른쪽 5번째 줄 봐봐. 모든 고의범죄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있다 없다?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어. 모든 범죄가 다 그래.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아까 있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죠. 그 다음 3번. 자, 두목이 똘마니한테 야, 쟤 좀 상해를 하라 라고 교사를 했는데, 똘마니가 오버하죠. 살인을 한다면 두목. 자, 두목. 네 번째 좀 봐봐라. 교사자 형광펜. 얘가 두목이지. 두목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실 내지 예용 가능성 형광펜. 이럴 때는 상해치사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무슨 사건? 정신차리 사건이야? 혼사건이야? 혼사건이지. 예. 이 총론에서 했다. 그 다음 쓸데없는 말이고, 저 밑에 6번째 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이 더 중하다고 했지. 예,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한 개죄만 성립하지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나죠? 예, 엄보암 사건에서 주지스님의 아내와 딸 원에 대한 죄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이 뭔 사건이더라? 형수조카 사건이죠. 예, 형수조카 사건. 결국 조카에 대한 살인죄 기수. 그 다음 이것도 봐. 뭔 사건이야 이거? 음식조절 김밥 콜라 사건. 결국 살인죄 기수였고, 체육교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바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주교사 살인 사건이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놔야 돼. 부작위 살인죄. 그 다음에 리얼번 조카 저수지 살인 사건이지. 역시 답을 적어놔야 됩니다. 부작위 살인죄. 근데 이렇게 살인죄 지문으로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설문 보니까 염화칼륨이라는 단어가 있네. 형광펜. 염화칼륨 사건 기억나지? 두 가지 범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플러스 살인죄,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촉탁이라고 일본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6번 5.2kg 태아. 이미 다 접수했지만은 확인 한번 해보자. 기억번 맞죠? 진통치 분만개시시가 사람식이다. 리언번 틀렸지? 금방 했던 거다.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지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 태아는 독립적인 객체이지 임산부의 신체 일부가 아니잖아.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맞네. 그 다음 리얼 가부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아니죠. 사람이 아니잖아.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 예, 그래서 치사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안 돼. 왜?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잖아.
그 다음 비합법, 이거는 법조문 문제. 낙태죄는 미안하지만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낙태죄는 오로지 고의범만 있다. 그 다음 기억번, 갑을 살해할 목적, 갑 밑에다가 인식, 엉뚱한 을이 맞아 죽었다, 을 밑에다가 발생, 그래도 을에 대한 고의살인죄 기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니은번, 살해의 목적 앞에다가 삽입시켜라. 한 개의 살해 목적으로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다 실패로 끝나다가 마지막으로 형을 죽여. 한 개의 살인죄. 그 다음 왜 한 개의 살해 목적으로 형을 죽였으니까. 자살 도중인자도 사람이잖아. 자살 도중인자를 먼저 쏴주겠다면 살인죄지 자살 방조죄가 아닙니다. 살인죄 성립한다. 맞고. 그 다음에 생모니까 보통 살인 뭐야? 7번에 틀렸지? 1번 틀렸지? 그지? 아, 이거 아까 내가 잘못 불렀다. 틀린 것은 2번. 오타가 이거 아까 답안 체크를 잘못했는가 봐. 자, 생모니까 무조건 조속살해죄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답 정정합니다. 이거는 아까 내가 답을 표기를 잘못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정정하고요. 틀린 것은 기억, 리얼 두 개입니다. 그 다음 8번에 1번 한 개 맞지. 오는 것은 자, 기억번부터 보자. 남편이 죽였다면 영아살해죄 X 보죄. 그 다음에 니은번 세 번째 줄 봐봐. 장무병을 을로 인했단다. 그러면 장무병 밑에다가 발생, 을 밑에다가 인식,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지. 예, 그래서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봐봐. 입양의사가 있지. 현관펜. 입양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 밑에다가 적어라. 이꼬르 입양신고. 친생자 출생신고 이꼬르 입양신고. 그러면 그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예. 근데 리얼번하고 비교한다. 현관펜. 세 번째 줄.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현관펜.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밑에다 적어라. 입양신고 X. 그래서 이럴 때는 직계존속 아니다. 그래서 존속살인죄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9번의 기억. 7세 3세 사건 기억나지? 밑에다가 처벌되지 않는 자. 이 비정한 아빠는 결국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라고 적어라. 살인죄의 간접정범. 그 다음에 니은번. 아, 맞다. 이거는 기출문제 교대로인데. 니은번 X로 처리해라. 유서대필 영감표. 니은번 X. 이것도 답안 표기 잘못. 니은번 X 처리해라. 유서대필 예전에는 자살방조 성립이었지만 지금 재심 결과 이제 그 유서대필 무죄를 나왔기 때문에 이건 X라 해야 돼. X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답안 정정하면은 옳은 것은 디귿, 리얼 두 개뿐입니다. 됐지? 예, 디귿, 리얼. 예전 기출 그대로 그냥 체크하는 바람에 표기 잘못됐다. 그 다음 디귿번 휘발유 사건이니까 자살방조죄 성립. 그 다음에 리얼번 자살 카페 사건 다른 경로니까 인과관계 부정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면번 단순하게 한다. 병정 등을 고용이지. 고용에다가 영감펜. 대가지급 약속에다가 영감펜. 킬러 고용 사건이라고 암기하고요. 대가지급 약속 밑에다 적어라. 실행착수 없잖아. 그지? 네, 실행착수 X. 그래서 이건 암기합니다. 킬러 고용 사건 이거를 살인 예비죄. 예비 단계에서 딱 체포된 거야. 그 다음에 보람의 병원 사건 이제 10번인데 갑은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 갑은 아내, 을은 환자, 환자란다. 을은 의사, 의사는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라고 했지. 예, 다 옛날에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